4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인텔에 이어 AMD도 6개의 코어가 탑재된 데스크탑용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또 함께 사용되는 메인보드 칩셋도 발표했는데요. 발표회 현장에 홍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AMD 6코어는 1090T와 1055T 등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성능을 높인 것은 물론 인텔의 터보 부스트 기능에 대응하는 터보 코어 기능을 탑재해 성능과 전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터보 코어 기능은 6개인 CPU의 코어를 3개씩 나누고 시스템 로딩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3개의 코어만 작동시키거나 6개의 코어 모두를 작동시킬지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코어의 클럭 수치를 자동으로 조절해줘 순간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고, 사용되지 않는 코어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낮춤으로써 절정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기존의 페논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던 오버드라이버 프로그램도 3.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번 오버드라이버는 오버클럭에 부담을 느끼는 초보 오버클럭커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손쉽게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AMD는 6코어의 발표와 함께 800 시리즈의 메인보드 칩셋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칩셋은 모두 3종으로, 이 중 890 칩셋의 경우 이미 국내 시장에 판매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AMD 6코어 CPU의 경우 AM2 플러스와 AM3 보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메인보드를 사용하던 유저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새로운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서에 대한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2010 부산 국제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전기자동차 업체, 그리고 튜닝이나 자동차 부품 및 용품 등 15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를 비롯해 기아자동차의 K5,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등 업체마다 전략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오픈카와 튜닝카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열리며, 올해부터는 관람객 투표를 통해 국내 최초로 올해의 차를 뽑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2년마다 열리는 부산 국제모터쇼는 오는 9일까지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카메라 및 이미징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사진영상 기자재전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2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해 사진 영상 관련 제품의 모든 것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니콘과 소니, 캐논 등 제조사들의 제품 경쟁은 물론 유명 사진가들과 아마추어 작가들의 강연과 노하우 전달, 사진전 등 각종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A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티스토어와 삼성 앱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을 반영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공식 브리핑석상에 등장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방통위는 이 논란 하루 뒤인 27일 아이패드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1인당 한 대에 한해 전파 인증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파 인증 면제에 대해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이 오는 6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LG이노텍이 최근 포즈용 500만 화소 카메라 공급업체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아이폰 포즈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 경찰이 아이폰을 입수해 IT 블로그에 게재한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P는 팜을 1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팜이 스마트폰 시장 회복을 위해 인수자를 찾기 시작한 지 16일 만으로 팜의 시장 가치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3대 AV 테스트 전문지들은 삼성전자의 3D LED TV를 칭찬하고, 브라질에서는 LG전자가 점유율 35%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온라인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공공 온라인 유통망 서비스, 이른바 영화 온라인 장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등장하는 제사 이동통신회사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통신사는 와이브로 사업자인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으로 이동전화와 무선인터넷을 묶어 무제한 정액제로 공급하며 현재 이통 3사보다 20% 정도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800MHz와 900MHz 대역 할당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이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득점을 얻은 KT가 900MHz를, LG텔레콤이 자동으로 800MHz를 차지했으며 내년 7월부터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디스켓을 만들어 온 소니가 내년 3월부터 플로피 디스켓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디스켓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약 60여 시간이 넘는 것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 야근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약 77%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